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건축법 할 차례입니다. 나간 프린트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게 되면은 맨 앞에 행정행위 나왔죠? 행정행위, 행정처분.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기게 되면 제1장 총론 해가지고 건축법 총론 나오니까 건축법 시작합니다. 물론 건축법도 하나의 법이니까 일단은 큰 흐름이 있습니다. 건축법 그러면 제1장에서 건축법 제1장에서 총설 해가지고 주로 총설에서 배운 것은 주로 용어입니다. 용어 그러면서 우리가 용도 변경 배우고 제2장이 이제 건축물의 건축. 그럼 여기서 건축물을 건축한 다음 건축하려면 이제 허가 받아야죠. 허가 받고 공사 끝난 다음에 건축물을 쓰려면 이제 준공검사 받는데 건축법은 그걸 사용 승인합니다. 이런 절차를 배울 것이고 3장이 건축물의 유지 관리 파트가 있고 4장이 대지하고 도로에 관한 사항 5장이 건축물의 구조 그리고 재료 그리고 설비 6장이 지역지구 그럽니다. 국계법 시간에 배웠던 지역지구 지역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고 7장이 기타 이러고 되어 있는데 건축법은 이 흐름이 별로 중요하잖아요. 내용들이 전부 다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씩 분리해서.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모르면 뒤를 모른다. 그런 게 없습니다. 단지 건축법이 좀 기술적인 색채를 띠니까 숫자가 많아가지고 암기는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는 다른 법보다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큰 틀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지장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보게 되면 1번 건축법 목적에 관한 사항인데 목적은 시험에 안 납니다. 그럼 그냥 공공복리 증진 그러고 넘어가요. 2번 용어에 관한 사항인데 자, 먼저 건축법 적용 범위 해가지고 첫 번째 건축법에 적용 대상물은 뭐가 있는가? 대지, 건축물, 설비, 옹벽 등 공작물이 있고 그런 것들에다 두 번째 적용 대상자 하면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에다가 세 번째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네 번째는 어디서 그러면 전면적 적용지역과 일부 규정 적용지역 나누는데 이 그 틀 모자보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문제가 나오면 대지가 뭔지 건축물이 뭔지 건축이 뭔지 대수 뭔지 전부 다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 적용 범위 그 틀 몰라도 괜찮습니다. 먼저 1번 적용 대상물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지입니다. 대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지가 뭡니까 하면 건축하는 땅이 대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대지는 건축하는 땅 이러고 쓰는 것이 아니고 자 건물 짓는 땅이 대지라는 거 아닌데 어디서 어디까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까? 대지의 범위입니다. 대지의 범위 어디서 어디까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까?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한 필지 이렇게 한 필지를 갖다가 이 전체를 고리는 하나의 대지다. 그래서 필지하고 대지의 범위를 원칙이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필지가 이렇게 하면 4개 필지 있습니다. 4개 필지가 있으면 각각이 하나의 대지가 되는데 일정한 경우는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필지가 몇 개입니까? 2 이상이죠. 필지가 몇 개입니까? 4개죠. 4개. 2 이상 필지. 2 이상 필지지만 4개 필지에다 건물을 하나를 지었죠. 그러면 대지는 몇 개입니까? 하면 하나의 대지 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필지가 하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필지에 이게 한 필지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죠. 일부만 가지고 하나의 대지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하는데 일정한 경우는 2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몇 개 있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고 필지 일부만 가지고 하나의 대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2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경우 이게 나오긴 나오는데 자주 나오지 않고 어쩌다 띄엄띄엄 나오는 거예요.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경우 아직까지 단독물에는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단독문제 안 나오고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물어본 거예요. 일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럼 혹시 얘가 단독문제 나온다 그러면 2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2번하고 6번이 함정이니까 일단은 지문 5개가 나오겠죠. 5개 나오니까
뭐가 있는 줄 알고 함정은 2하고 6이 함정이니까 2하고 6만 잘 잡으면 돼요. 그래서 예외해가지고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터지 해가지고 1번 하나의 건축물 둘 필지 이상에 걸쳐서 건축했을 때 아까 저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의 건축물 몇 개 필지에다 4개 필지에다 걸쳐 건축하면 필지는 몇 개인데요? 4개. 대지는 몇 개라고요? 하나 이 얘기입니다. 절대 함정 쓸 내용이 아니죠. 두 번째 보면 2번 측량 수로조사가 아니고 좀 바뀌어야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수정해야 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병이 불가능할 때 불가능한 부분 합한 토지. 왜 불가능하냐? 지번 설정적이 달라서 도면 축책이 달라서 집안이 연속돼 있지 않아가지고 단서가 중요합니다. 소유권이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는 같아야 한다. 소유권이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는 같은데 세 가지 사유에서 합병이 안 된다. 왜 세 가지가 합병이 안 됩니까? 합병이 불가능한 사유는 중요하잖아요. 이러고 지금 한 필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가 있다면 대지, 토지도 하나고 대지도 하나고 한 필지죠. 한 필지인데 중간에 이러고 중간에 도로가 들어오면 도로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도로가 개설되면 필지가 몇 개 돼요? 2개 되죠. 이거 합병할 수 있다고 하든가 없다든가요? 이거는 집안이 끊겼으니까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지가 이러고 있었는데 중간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도로가 이러고 들어갑니다. 그럼 필지가 이제 끊긴 거예요. 끊겨서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필지 다 누구야? 소유자는 갑이었는데 중간에 이러고 도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 이러고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옆에 입체적으로 위에서 봐서 이러고 위에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 갖다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가로질러가지고 한다는 게 낙원사가 있잖아요. 낙원사가 도로 지나가지고 이러면 2개 필지에다 걸쳐서 건물을 지어놨어요. 이랬을 때 대지는 이 2개를 더해가지고 뭐를 본다고요? 하나의 대지를 본다. 합병은 안 되니까 필지는 0, 2개지만 대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집안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합병이 불가능할 때 불가능한 부분을 합한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데 단 전제 조건은 소유권이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같아야 된다. 함정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거를 보라고 딴 거 보지 말고 왜 합병이 불가능한데 이거를 보지 말고 소유권이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도 같아야 된다. 그 지문을 봐야 돼요. 세 번째, 토지계획 시설에 설치된 일단은 토지 함정 없어요. 주택법 사업계획 수행받아 일단은 토지 함정 없고 지표의 건축 시 허가권자가 건축 및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함정 없고 여섯 번째, 사용 승인 신청할 때 합칠 거를 조건으로 허가받은 토지 이렇게 지금 필지가 2개 있습니다. 필지가 2개 있는데 여기다가 건축하기 위해서 허가받습니다. 허가를 받았는데 뭐라고 허가를 받았냐? 한 필지에다 허가받은 것이 아니고 2개 필지에다. 자, 이렇게 지금 2개 필지에다 건축해가지고 공사 끝난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 뭐 받아야 돼요? 사용 승인 받아야죠. 사용 승인 신청을 할 때 2개 필지를 하나로 합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합필해가지고 사용 승인 신청했다. 라는 조건 뭘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받은 시점에 필지가 몇 개요? 2개지. 2개지만 대지는 뭘 본다? 하나를 본다. 전제 조건은 뭐 같아야 된다? 이게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함정 겁니다.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한번 쫙 읽어보고 2번하고 6번을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입니다.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1, 2, 3, 4, 4개가 똑같죠. 여기 봐봐요. 이렇게 한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 일부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 필지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뭘 받았어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허가 받았으면 아직까지 분필이 안 됐거든요. 분필이 안 됐지만 이 일부만 가지고 뭐를 본다고요? 하나의 대지로 본다. 그 다음에 5번, 이 포인트는 5번입니다. 이제 사용승인 신청할 때 나눌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경우 사용승인 신청할 때 나중에 사용승인, 준공검사, 사용승인 나중에 나눠가지고 뭐 하겠다? 사용승인 신청하겠다라는 조건부로 허가를 받으면 아직까지 안 나뉘었지만 나뉘지 않았지만 그 부분만 가지고 하나의 대지로 봅니다. 결론은 뭐 대지가 자주 나오진 않아요.
대지란 대지의 범위인데 하나의 대지인데 어디서 어디까지 하나의 대지냐? 원칙은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인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필지 일부만 가지고 하나의 대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하는 경우는 2번하고 6번이 포인트고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를 하는 경우는 5번이 포인트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자, 건축물에 관한 사인데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만듭니다.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만든 모든 것 보고 우리는 공작물 그럽니다. 공작물. 이 공작물 중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죠. 공작물의 일부를 갖다가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은 공작물의 일부예요. 이 건축물이면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건축물이 아닌 나머지 공작물은 건축법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떤 게 건축물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토지입니다. 토지에 정착되는 공작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 전부 다 공작물이요. 그것들 중에서 얘는 기둥만 있지만 얘는 지붕하고 기둥이 있고 지붕하고 벽이 있는 거. 이 구조로 돼 있는 거, 우리가 건축물. 두 가지는 건축법 적용하고 얘는 건축법 적용 안 한다는 얘기요. 첫 번째 겁니다. 토지에 정착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아니면 지붕과 벽이 있는 거.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기둥이 있든가 아니면 벽이 있든가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에 딸린 시설이니까 딸린 시설 살짝 써놔요. 대문, 담장. 대문이나 담장이 저 혼자 있으면 저 홀로 있으면 공작물인데 건축물하고 같이 있으면 뭐가 돼요? 건축물이 돼가지고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2번 보면 지하나 고가 공작물 설치하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 지하나 고가 그 자체는 공작물이니까 건축법 적용을 안 하지만 거기에 설치하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 그 부분은 건축물이니까 건축법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해가지고 자 봐요. 이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건축물인데 자 여기도 건축물 분명히 건축물이지만 건축물이면 건축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적용 안 하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건축물인데도 건축법 적용 안 한다. 첫 글자 따서 암기해야 돼요. 문, 철, 고, 컨. 대한민국 수험생은 다 똑같이 암기했어요. 문, 철, 고, 컨. 근데 건축물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얘는 출제가 잘 되니까 얘는 암기해야 돼요. 문, 철, 고, 컨 암기하고. 문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엔 지정문화재, 가정문화재. 철 그러면 철도계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선로 위아래 가로지는 보행시설. 철도계도 사업용 급수급유 급탄시설. 그리고 플랫폼. 고 그러면 고속도로 통행로 징수시설. 컨테를 이용한 간이한 창고인데 공장 안에 있으면서 이동이 쉬운 것을 한다. 사실 얘는 이렇게 짧은 것이 아니어서 지문이 엄청 길어요. 컨테를 이용한 간이한 창고는 산업지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공장 용도로 쓰이는 대지 안에 있으면서 이동이 쉬운 것에 한한다. 이 지문이 너무 길죠? 그러니까 얘는 아직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있어요. 쓰기에는 너무 부담돼서 지문이 너무 깁니다. 좌우지간 1, 2, 3, 4 암기는 해야 됩니다. 1번이 문제 나오면 1번이 우리 문제 나온 걸 보게 되면 자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지정문화재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으나 가지정문화재는 적용한다. 취정이든 가지정이든 적용 안 합니다. 그러고 나오고 2번 같은 경우는 자 철도, 궤도, 선로부지 않는 플랫폼은 건폐율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빨리빨리 해석해야 돼요. OX요? 자, 철도부지 안에 있는,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플랫폼은 건폐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그게 O인가 X인가? 암기해놓고도 암기했고도 무슨 말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건축법 시간에 건폐율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배워요, 안 배워? 배우죠. 건축법 규정을 안 쓴다니까. 그러니까 건폐율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쓴다고.
3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용적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안 쓴다니까. 그런 것은 건축법을 적용 안 한다. 건축법에 있는 모든 내용 자체를 적용을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니까 일단은 먼저 암기하고 그러고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은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배워야 돼요. 좌우지가 문철 곡헌 4개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해가지고 비슷하지만 철도 역사, 전통 사찰, 전통 건축물, 군사 시설은 건축법 적용합니다. 헷갈리고 속으면 안 돼요. 철도 역사는 우리가 서울역 가서 보면 백화점이죠. 백화점 1층만 열사에 보이지 백화점 있습니다. 그런 건물은 적용한다. 전통 사찰과 전통 건조물은 옛날에는 적용 안 한다 그러다 적용 안 한다 해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용하는 게 되고, 군사 시설은 얼핏 보기 안 할 것 같지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4개 반드시 암기 좀 해주시고, 그 4개 문철 곡헌 4개 빼고 나머지 말 나오면 무조건 적용하는 거예요. 비슷한 말에 문철 곡헌 암기인데 고속도로 변에 있는 휴게소 적용해야 안 해요?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적용 안 하죠? 국도변에 설치한 과적차량 검문소 그런 게 우리 시험에 그런 것은 적용합니다. 안 한다 이 없으니까 적용하는 거예요. 문철 곡헌 4개 빼고 나머지 나오면 비슷하다.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없으니까 무조건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공작물인데 공작물이 뭔가 이 얘기입니다. 3번 공작물은 이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 빼고 남는 공작물 원래 건축법에다 건축물에다가 건축법을 적용하면 나머지 공작물은 건축법 적용을 안 해야죠. 안 해야 되는데 나머지 공작물 중에서 일부죠. 일부 공작물에다는 건축법에 또 일부를 쓴답니다. 건축법에 또 일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부 공작물을 축조하고 싶으면 건축법에서 축조 신고하고 해야 된다. 해가지고 축조 신고 대상인 공작물이다. 아닌 것은 이런 게 시험 문제요. 그래서 큰 내용 박스에 쫙 있는데 이게 우리 그 전에 암캐는 안 했나요? 안 했습니까? 설명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안 했습니까? 거의 출제 안 돼요. 10년 넘어가면 한번 나올까 말까요? 10년 넘어가면 한번 나올까 말까인데 아직 안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어찌해야 되겠어요? 한 5초에 암기할 수 있다 그럼 하고 5초 넘어가면 암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나올 때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공작물은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며 축자할 때는 특도, 시공격에 특도 앞에 빠져 넣습시다. 특자, 시, 특자도 건축법에서는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건축법 허가권자는 기초 업무를 수행하는 자.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 특자시 빠졌으면 무조건 집어내야 돼요. 특자시, 특자도, 시군객에 신고합니다. 높이 2m 넘는 옹벽 덤장, 높이 4m 넘는 광고판, 광고탑, 높이 6m 넘는 장식탑, 기념탑, 굴뚝, 철탑, 높이 8m 넘는 고가수적, 높이 8m 이하인 기계식 철거춘향 외벽이 없는 것, 바다 면적 30점 넘는 지하 대피소, 체조, 저장, 유의시설, 기타 이하 유사한 것, 절해가 정하는 것, 건축물 구조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함서 절해가 정하는 것. 몇 초 걸렸어요? 35초요. 그러면 이제 5초 만에 암기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뒤에 써놨죠. 엉이, 광사, 장육, 고팔. 그 정도만 하면 문제 풀어요. 엉이, 광사, 장육, 고팔. 엉이 그러면 2m 넘는 옹벽 담장. 광사니까 사광, 광사. 4m 넘는 광고판, 광고탑. 장육 그러면 6m 넘는 장식탑, 기념탑, 굴뚝, 철탑. 고팔 그러면 8m 넘는 고가수조. 물탱크죠. 고가수조. 그까지 암기 딱 하면 밑에 이제 2개 남았잖아요. 2개. 8m 이하에 남들은 죄다 넘는데 혼자만 이하요. 이하에 기계식 철거 주차장 외벽이 없는 거. 바닥 면적 얼마? 30 넘는 지하 대피소. 그 밑에 2개는 숫자가 없으니까 답이 안 돼. 함정 안 써요. 대충 읽으면 기억만. 체조조상 유의설 기타 이하 유사한 거 절해가 정하는 거. 건축물 군지 안전에 구조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하면서 절해가 정하는 거. 몇 번 해봐야 돼요. 엉이, 광사, 장육, 고팔. 그것도 또 해보는 거예요. 엉이 그랬으니까 2m는 옹벽담장, 광사, 4m는 광고판, 광고탑, 장육, 6m는 장식탑, 기념탑, 골뚝철탑, 고팔, 8m는 고관서. 그 정도만 암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2개는 추가로 봐주면 되고. 부속 건물은 스스로 5번 주요 구조입니다.
주요 구조부는 구조상,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 부분입니다. 내력벽, 기둥, 바닥, 포, 지붕, 틀, 주계단.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바지, 버내, 주기 하든가. 바지 모아서 북한 애들한테 보내준다고 바지, 버내, 주기 그래도 괜찮고. 내력벽, 기둥, 바닥, 포, 지붕, 틀, 주계단. 내력벽 반대, 비내력벽. 기둥 반대, 사익기둥. 바닥 반대, 최하층 바닥, 최하층 바닥. 간평 시험에서는 기초, 최하층 바닥이나 기초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보 반대가 작은 보, 지붕 틀 반대가 차양이고 주계단 반대가 어계계단. 그것들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내력벽, 힘받는 벽이죠.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이 주요 구조부다. 그건 좀 암기 좀 해놓고요. 법문은 전부 다 건물의 뼈대입니다. 뼈대, 구조상 중요 부분입니다. 거실이란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런 목적에 쓰이는 방입니다. 거실 그러면 우리 보통 집에서 거실 그러면 큰 방, 작은 방 사이 그러는데 법에서 말하는 거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은 거실이요. 상당히도 거실이고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런 용도로 쓰이는 공간을 보고 우리는 거실이라고 합니다. 지하층 좀 중요하게 봐야 출제 잘 됩니다. 지하층이란 일단은 지하층이 되려면 땅보다는 밑에 있어야 돼. 땅보다는 밑에. 뭐가요? 바닥이 천장이, 바닥이. 그러니까 지하층이 되려면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에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런 게 나중에 계산 문제 나오니까 잘 잡아놔야 돼요. 이게 지금 자, 두 개 층짜리. 자, 얘가 바닥이고 얘가 바닥이요. 자, 지표면이 이러고 있다 그러면 이거 지하층이 되냐 안 되냐 그럼 이렇게 일단 어쨌거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쪽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첫 번째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지금은 지하층의 개념이거든요. 평균 높이가 무슨 높이에? 층 높이에. 얘는 바닥 구조체 윗면 아랫면. 여기는 바닥 구조체 윗면, 아랫면, 윗면입니다. 이렇게 윗면에서 윗면까지 높이를 우리 뭐라고 한다? 층고. 층고란 이게 시험 문제. 층고란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체 윗면까지 이게 층고예요. 이게 지하층이 되기 위해서는 방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무슨 높이에? 층 높이에 얼마 이상이요? 2분의 1 이상. 반 이상이 잠겨야 지하층이다 이 얘기입니다. 개념 잘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하층은 층수 산정할 때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고 이 지하층의 무슨 면적이 바닥 면적이 연면적을 포함하고 용적률 제외합니다. 이걸 알아야 나중에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고 용적률 제외한다. 뭐라고 하면 계세요? 연포용제입니다. 연포용제. 연포용제 이 발음하고 용포연제 이 발음하고 확연히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헷갈릴 수 있겠네. 그러면 연포용제인지 용포연제인지. 그래서 우리는 뒤에 또 뭘 쓴다고요? 탕자 쓴다고. 연포탕. 영포탕 들어봤나요? 영포탕? 용봉탕 들어봤나요? 그것도 못 들어봤습니까? 네, 용봉탕 있죠. 자라 끓이는 거, 자라 먹어봤어요? 하여튼 연포탕 생각해가지고 연포 기억해야 돼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지하층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설치하든가 말든가 건축주 재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갔습니다. 8번 거층, 준초고층, 초고층, 고층 몇 층이요? 30층. 건축법에서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몇 메타마다 한 층? 4m마다 한 층. 3, 4, 12, 120m요. 초고층 그러면 50층 이상, 200m 이상. 그런 거 알아야 나중에 문제 풀려요. 준초고층은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거. 30층에서 몇 층? 49층. 120m에서 얼마? 199m. 그렇게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건축 1번, 건축 2번 대수인데 좌우지간 건축과 대수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건축과 대수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 반드시. 근데 문제는 나오는데 틀리라고 낸 적은 없어요. 자, 건축법에서 국민 여러분 건축하려면 대수하려면 뭘 받고 하세요? 허가를 받으세요. 허가를. 제가 국가입니다. 국가. 거기는 국민이에요. 국민. 국가예요. 자, 국가가 국민한테 얘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으세요. 그럼 국민은 뭐라 할까요? 허가가 뭐예요? 그냥 네 그럽니까? 네 그래요?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근데 건축이 뭐예요? 그러니까 국가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으세요. 그러면 허가는 둘 때 주고 건축이 뭡니까? 뭘 보고 건축이라는데 이러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알립니다. 건축이란 국민들이 이 개념 모르고 있네요. 친절하게 알려준 거요. 건축이란 첫 번째 신축입니다. 신축. 이런 행위를 우리는 신축을 할 때니까 이런 행위 하려면 신축 허가 받습니다. 두 번째 증축. 이런 행위를 우리나라는 증축이라 할 때니까 이 행위 하려면 증축을 받으세요. 세 번째는요 개축. 네 번째는 재축. 다섯 번째는 이전. 이런 행위를 우리는 건축이라고 합니다. 이 행위는 어쩌라? 하지 마라. 하려면 어쩌라? 허가받으라. 첫 번째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다섯 가지가 건축입니다. 하지 마세요. 국가가 국민한테 자 국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다섯 가지가 건축이니까 하지 마세요. 그럼 국민은 뭐라 그래요? 신축이 뭔데요? 그러면 신축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면 신축이 건물이 없는 데에 건물을 처음 짓는 거 신축입니다. 두 번째 부속 건물이 있는 데다 주된 건물 짓는 것도 신축입니다. 세 번째 기존 건물의 전부 철거, 전부 멸실, 정전보다 크게 짓는 건 신축입니다.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무슨 허가 받으세요? 신축 허가. 두 번째, 또 국민이 또 물어야지. 어디 물어야지. 증축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알려준 거예요. 증축이란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면적이나 높이나 층수가 늘어나는 것, 증가시키는 건 전부 다 뭡니까? 증축입니다. 증축. 그리고 알려주고, 자,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건축물에 일부를 철거하고, 일부가 멸실되고, 정전보다 크게 짓는 것,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증축입니다. 그럼 국민이 물어봐요. 자, 이렇게. 한 층짜리 건물을 중간 나눠가지고, 이게 한 층인데, 중간 나눠서 두 층 짓는 거, 이거는 뭡니까? 한 층짜리 건물인데 반 나눠가지고 두 개 층 만들기, 이거는 뭡니까? 그것도 증축입니다.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번에다 담장을 쌓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그것도 증축입니다. 그런 건 전부 다 증축 개념이요. 세 번째, 자, 개축이란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건축주가 임의로 뭐하고? 철거하고 그 대지에 정정 규모 이하로 짓는 게 개축입니다. 개축. 그러면 재축은 뭡니까? 재축은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데 천재지변, 재해로 어쩌고 멸실되고 그 대지의 정정 규모 이하로 짓는 거 우리 뭐란다? 재축이란다. 이전은 들어서 옮기는 게 이전인데 첫 번째 포인트가 주요 구조물을 뭐 하지 말고 해체하지 말고 어디에서 옮긴다? 동일 대지 안에서 옮긴다. 다른 대지로 주요 구조물을 해체한다든가 다른 대지로 가면은 이전이 아닙니다. 주요 구조물을 해체해가지고 그 대지로 옮기면 가요. 여기에 지금 이러고 건축물이 있는데, 자, 이러고 이 대지에 하나의 대지 건축물이 있는데 주요 구조물을 해체해가지고 그 대지에서 옮겼습니다. 싹 해체해가지고 여기다 이러고 샥 다시 이러고 처리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라고 시험에서는 안 물어봐요. 이게 이전입니까? 아닙니까? 이러고 물어봐요. 해체해가지고 옮기면 이전입니까? 아닙니까? 이전이 아닙니다. 이전이 아니면 뭡니까? 라고 절대 안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궁금해요. 궁금해서 알려줍니다. 뭐라고요? 그것은 개축이라고, 개축. 자, 하나의 대지에 이러고 건축물이 있는데, 자, 이거를 들어가지고 옆에 대지에다, 아무도 없죠? 들어가지고 옆에 대지에다 그러고 옮겼습니다.
옆에 대지에다 옮기는 이 행위는 뭡니까? 라고는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물어요? 예,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옮긴 행위가 이전입니까? 아닙니까? 이전은 아닙니다. 이전이 아니면 뭡니까? 건물이 없는 대지 옮겨갔네. 그럼 뭡니까? 신축. 기존에 건물이 이러고 있는데 옮겨갔네. 그러면 증축입니다. 다른 대지로 가면 뭐라고요? 얘가 안 물어본다니까? 이전이냐 아니냐? 이전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문제 풀린다고. 자, 그럼 참고 봐요. 참고 1번. 주된 건물이 있는 대지에 별도의 건물을 지었다. 건물이 있는데 또 지으면 자구지간 있는데 또 지으면 그것은 증축이요. 기존 건물이 일부 철거하고 정정규모 초과하면 증축. 전부 철거하고 정정보다 크게 지으면 신축. 자, 기존 건물을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은 좌우지가 뭐가 아니다? 이전이 아니다. 이전이 아니고 신축 또는 증축이 됩니다. 기존 건물의 한 층을 막아가지고 2개 층 만드는 거, 그것도 증축입니다. 층수가 늘어나니까. 기존 건물이 있는데 담장을 쌓는 거, 그것도 증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대수선. 건축과 대수선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데, 이거는 문제 풀이할 때 몇 번 연습하면 다 맞죠. 시험 문제는 반드시 낸데 틀리라고 낸 적은 없어요. 누구든지 다 맞춥니다. 대수선, 큰 수선입니다. 큰 수선. 건축물의 기둥,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한 것을 써 체크합시다.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뭔 말입니까? 건축에 못 미치는 큰 수선. 건축에 못 미치는 큰 수선을 보고 우리는 대수선. 쫙 읽어보고 함정은 1번, 7번, 9번입니다. 1, 7, 9. 1번 내력벽 증설해체, 내력벽 면적 30 이상 순변경. 2번 기둥을 증설해체 세개선 순변경. 3번 보를 증설해체 세개선 순변경. 4번 지붕틀 증설해체 세개선 순변경. 5번 방화벽, 방화구역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 순변경. 6번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해체 순변경. 7번 미관지관에서 건축물 외부 형태 담장 변경. 8번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다세대주택 세대간 경계벽 증설해체 순변경. 9번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재로 외벽 마감재로 외벽 마감재로 증설해체. 또 외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쫙 읽어봤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포인트가 4개 나왔어요. 증설, 해체, 수선, 변경 4가지. 근데 증설해체는 끝까지 가더라도 뭐가 없어요? 숫자가 없으니까 증설해체는 숫자에 숫자 말고 수선 변경에 수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럼 수치가 있는 거죠. 있는 것. 수치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첫 번째 내력병 면적 얼마 이상이요? 30 이상 수선 변경. 그러니까 이 숫자는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30 이상 수선 변경. 기둥을 몇 개 이상이요? 3개 이상. 보를 몇 개 이상이요? 3개 이상. 지붕틀 몇 개 이상이요? 3개 이상. 전부 다 기둥도 3개 이상, 보도 3개 이상, 지붕도 3개 이상. 3개 그러니까 함정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속아야 함정을 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9번에 뭐가 있습니까? 외벽이죠. 외벽 면적 얼마 이상? 30 이상 수선 변경. 그나마 다양스러운 것은 둘 다 30이니까 그나마 좀 다양스러운 거요. 내력벽 면적 얼마 이상? 30 이상. 내력벽, 힘받는 벽. 이걸 뭐라고요? 외벽, 바깥벽. 외벽 면적 30 이상. 숫자 좀 잡아놓고. 나머지 내용들은 그러니까 기둥, 보, 지붕틀 뭐 함정 쓸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지금 방화하고 계단은 손만 대면 무조건 대유선이요. 방화하고 계단은 방화 또는 방화벽이나 방화구역에 의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숫자가 없잖아요. 선대 무조건 대유선이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도 숫자가 없으니까 손만 대면 대유선이고 7번을 좀 조심해야 될 게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 변경이 대유선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건축물의 외부 형태나 담장 변경이 대유선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면 어디서 하는데 어디서? 미관지가 있으면 대수선이고 경관지구 아니고 고도지구 아니고 방화지구 아니고 어디서만? 미관지구 안에서만.
혹시라도 색채가 나오면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색채 담당 변경. 미관지구는 아무래도 색채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색채는 심사 기준에서 빠졌어요.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색채도 심사 기준에 있었는데 지금은 색채가 심사 기준이니까 색채는 백날 해봤자 뭐가 안 된다고? 대수선이 안 된다고. 9번이 지금 해운대에서 아파트 한번 홀랑 태워먹고 의정부에서 아파트 한번 홀랑 태워먹어가지고 9번이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아파트가 찹니까? 아파트 벽에 홀랑 타가지고 그거를 방지해서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로 증설했죠. 그러니까 외벽 마감재로 증설했죠. 외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그래서 건축가 대수선 그것은 문제 한두 번 풀어보면 다 맞죠. 봐봐요. 자, 기둥을 한 개 증설했다. 이거 뭡니까? 기둥을 한 개 증설하면 아주 쉬운 겁니다. 기둥 한 개 증설해서 뭐다? 수선이다. 라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뭐라고 해야지? 네, 대수선. 증설했자는 숫자의 관계 무조건 대수니까 증설했잖아. 기둥을 한 개 증설할 때 뭐라고요? 대수선. 증설해서 기둥을 한 개 증설해서 면적을 넓혔다. 이거는 뭐가 돼요? 예,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뭔데? 대수선인데 이게 면적이 늘어났으면 뭐가 돼요? 증축이 돼요. 증축. 기둥을 한 개 증설해서 높이를 높였다. 이런 뭐가 돼요? 증축이 돼요. 증축. 그러니까 건축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건축이 아닌 대수선은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식으로 말 잘 뜨니까 기둥 한 개 증설 그러면 대수선이지. 증설해서 면적을 넓혔는데 그거는 증축이 증축.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 돼요. 이렇게 알고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연습하면 충분히 맞춥니다. 건축과 대수선은 100% 나옵니다. 100%. 누구든지 100% 맞춥니다. 못 맞추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3번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이란 노후학재 기능 향상에서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 리모델링 건물 철거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뼈대는 놔두고. 그러니까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인데 이 건축법 리모델링은 사실 안 중요해요. 주택법 중요하지.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해가지고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해서 공동주택을 대량에 정하는 구조로 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줄 거 봐요. 용적률, 높이자, 일자분 높이자를 100분의 120 범위 내에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다른 건물에 대해서 말 않고 공동주택, 쉽게 말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을 나중에 때 되면 재건축하려고 말고 요즘은 콘크리트가 몇 년까지 갈 수 있어요? 콘크리트 한 20년 갑니까? 30년 갑니까? 50년 갑니까? 100년도 갑니다. 100년도. 한 번에 튼튼히 100년도 가는데 20년, 30년 되면 우리는 맨 재건축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좀 오래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형태가 너무 오래 써서 식상하다 그러면 좀 바꾸면 되잖아요. 바꾼다 그런 게 리모델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해라.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재건축하지 말고 뭐 해라? 리모델. 자원을 좀 제어하려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리모델링을 갖다 촉진하기 위해서 그걸 촉진하려고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공동주택에 허가 신청을 하면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더 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더 짓는데 어떻게 더 지어요? 용적률과 높이 제한과 일조합법 높이 제한의 공통점 뭡니까? 용적률 위로 가요? 옆으로 가요? 위로. 높이 제한도 위로. 일조합법 높이 제한도 위로. 위에다가 20% 더 짓게끔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폐율 나오지 말고 위로 20% 더 짓는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도 한 문제 100%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이미 3문제 나온 건 정해져 있어요. 건축법이 7문제 나오면 목표는 몇 문제요? 4문제죠. 4문제. 근데 3문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건축 대수선 하나, 용도 변경 하나, 건축 허가 제한도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온 부분을 잡고 가져야 돼요.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하려면 먼저 건축물의 용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총 28가지가 있는데 1 읽어봐. 1 뭐라 읽어요?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1호 읽지 말고 뭐라고? 1호, 2호, 3호, 호. 평소에 그렇고 읽어야 용도 변경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호입니다. 호, 1호, 2호, 3호, 4호. 자, 1호 단독입니다. 단독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4가지가 있는데 공동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4가지가 있는데 단독과 공동 시험 문제 나오긴 반드시 나오는데 건축법은 절대 안 나와요. 주택법 가서 나오든가 아니면 학개론 가서 나오든가 아니면 중개 실무 가서 나오든가 건축법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 단독주택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4가지가 있어요.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4가지가 있어요. 이러고 넘어가고 시험 문제가 주택법 가서 나오니까 거기 가서 설명을 다시 해줍니다. 자, 3호 일종근생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우리는 이게 요약집이니까 다 잡고 내용을 최대한 줄였어요. 가능성 없는 거 좀 빼고. 자, 일종근생에서는 일종근생 가번, 식품, 잡화, 의류 쫙 나오는데 가번은 포인트가 뭡니까 하면 소매점입니다. 소매점. 진하게 했는데 다 풀렸나? 진한 게 풀려버렸네. 표시를 해놨는데. 봐봐요. 일종 근생에서 어디다 줄 거예요? 가번에 소매점. 식품, 잡화, 의류, 왕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 등 일용품을 판매를 뭐라고요? 소매점. 일용품 판매 소매점. 원래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일본에 뭐라고 했냐? 슈퍼 그랬어요. 슈퍼. 근데 지금 슈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세븐일레븐이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엉뚱한 그런 편의점이 대체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슈퍼가 지금 없어진다고. 일본은 뭐라고? 소매점인데 소매점이 이거 건축물의 용도 분류 공부할 때는 숫자 버렸어요? 보지 말았어요? 숫자 보지 말고 공부할 때는 자 소매점 잘 봐요. 소매점이 바닥 면적 얼마 미만이면 1000제곱미터 미만이 뭡니까? 일종이고 넘겨봐야 또 알아야 되니까 바닥 면적 1000 미만이 일종이고 그 다음에 넘겨봤자 안 나오네. 넘기지 마세요. 소매점이 일종에서 제외되면 판매. 그러니 일종 제외되면 판매. 일종에서 제외된다가 무슨 뜻이요? 1000 이상이다. 1000 이상. 1000 미만이 뭐고? 일종이고. 일종 제외니까 1000 이상이면 판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생각해봐요. 소매점이 일종 1000 미만이면 일종이고 일종에서 제외되면 판매입니다. 그러면 소매점을 일종이 잡은 거예요? 판매가 잡은 거예요? 개념을. 1000 미만이면 뭐라고? 일종이다. 일종이 아닌 뭐라고? 판매다. 소매점은 일종에서 개념을 잡아놨지 판매 잡은 게 아니니까 판매 쪽에서는 절대 안 나오니까 소매점은 일종. 숫자는 보지 마. 숫자는 문제에서 맞춰서 나오니까. 소매점 900이 뭐라고요? 일종근생. 1200 그러고 안 나온다니까. 1200이면 일종을 벗어나잖아요. 절대 그런 식으로는 안 내요. 어느 쪽에서 먼저 잡았는가 그것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종에 체크합시다. 일종에서는 소매점. 가번 소매점. 나번 체크하는 거만 해요. 읽는다고 다 따라 줄 것지 말고. 나번 휴게점, 제과점, 다번 이영업, 미영업, 목욕탕, 세탁소, 나번 체크합시다. 의원, 치과원, 한의원, 침술원, 적고원, 조사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주민진료치료등시설 라는 쫙 꺼놓고 그 포인트는 의원. 시험 문제 의원이 가장 잘 나와요. 의원, 일종근생입니다. 그 다음에 마번, 탁구장, 체육도장, 바번, 줄 겁니다. 지역자치단서,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줄여가지고 관공서. 1000 미만이면 일종근생. 그러니까 경찰서, 구청, 시청 이거는 이제 커졌잖아요. 걔들은 업무인데 업무에서 절대 안 나와요. 관공서는 전부 다 문제가 나면 일종근생. 관공서 일종근생. 그 다음에 4번 마을회관 줄 거놓고 마을회관 줄 거놓고 공동작업소, 공동급반장, 공중화장실 그렇고 공중화장실 그것들은 일종근생. 그래서 일종근생에서 주로 나온 게 소매점, 의원, 관공서,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그것들이 일종근생입니다. 한번 쫙 읽어보고 줄 끊는 거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넘겨보면 2종입니다. 2종 근생입니다. 2종 근생.
근린 이웃하는 가까운 데 있는 생활시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주거생활과 인근에서 있는 시설들, 일정이 규제가 좀 약하고 이정이 좀 많이 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하면 극장 영화가 있는데, 극장 영화관은 올해 문화생활 좀 하고 삽니까? 해보나요? 문화생활 그러면 뭘 생각해 우리는? 영화 보는 거.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랬답니다. 극장하고 영화관이 옛날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문화 집회고, 이게 문화 집회에서 제외되면 이종 근생이고, 그러면은 봐봐요. 500 이상이 뭐고? 문화 집회. 문화 집회에서 제외된 뭐고? 이종이고. 그럼 극장 영화관을 뭐가 잡았다고? 얘가 잡았다, 얘가. 그러니까 극장 영화가 어디서 나온 거? 문화 집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법을 개정해서 굳이 그럴 필요 뭐 있냐? 순서대로 가자, 순서대로 가자 해가지고 지금은 극장 그리고 영화관 해가지고 뭐라고 그냥 500 미만이 뭐고? 이종 근생이고, 극장 영화관이 뭐가 아니면 이종에서 제외되면 그때는 뭐라고? 문화 집회라고. 그러니까 법에서는 이게 편하거든요. 법에서는 편하지만 우리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완전 달라진다는 얘기요. 옛날에는 극장 영화가 여기서 나오는데 문화 집회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어디서 나온다고? 이종 나온다. 이종에서. 극장 영화가 뭐라고? 이종. 근데 문화생활 생각하면 안 돼요. 극장 문화생활 생각하지 말고 극장 영화관은 이종. 종교 집회장도 있고 자동차 영업소도 있고 서점도 있고 총포 판매소, 사진관 표기점, 청소년 게임장, 휴게음식점. 자, 일반 음식점. 두 번째를 잘 나옵니다. 일반 음식점. 첫 번째 잘 나온 거 의원, 두 번째 잘 나온 거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 그러면 된장찌개가 생각나요? 술집이 생각나요? 그건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 음식점은 술집이에요? 된장찌개요? 술 좀 좋아합니까? 저기 경민은 술집이 생각나고, 양주댁은? 밥집. 이게 일반 음식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 이게 이 국토계획법 가가지고 용도 지역지구 건축제한 그쪽 넘어가, 그쪽으로.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은 술집입니다. 술집. 밥집이 아니고 술집. 술집 가가지고 호프집이라든가 술집 가가지고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서 술집 들어가면서 술집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갔다 잘못 다니면 나도 괜찮으니까.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에 서가지고 보게 되면 여기다 뭐라고 글자 써놨는가 한번 보라고. 전부 다 뭐라고? 일반 음식점. 붙었다. 일반 음식점. 자, 일반은 좀 술집이다. 그러면 규제가 느낌이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강하다. 그 생각해야죠. 일반은 좀 규제 강합니다. 규제를 좀 강하게 받는 용도라고. 이종에 있지만. 그 다음에 차에 장의사 동물병원 체크하고요. 장의사 동물병원. 그 다음에 카에 학원이 있는데 원래 학원의 이종 근생인데 체크합시다. 자동차학원, 무드학원 제외. 자동차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무드학원은 위락 시설. 그 다음에 독서실 기원도 있고 테니스장, 체력 단련장 그런 것들도 있고 분명히 읽기는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에 금융업소 사무소 체크합시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이종이 있고,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줄 긋고 살짝 씁시다. 고시원. 옛날에는 고시원이었는데 지금은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에 제조업소, 수리자업,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 위한 시설. 그 다음에 더 체크합시다. 단란주점. 러 체크합시다. 안마실소, 놀이연습장. 그래서 이 종에서 문제 나오는 게 많아요. 극장영화관. 또 어디다 줄 건가요? 일반 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학원. 그런데 자동차학원과 무드학원 이종이 아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실소 이종에 있습니다. 문화집회에서는 마 잡아요. 마. 동물원과 식물원. 동물원과 식물원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아니고 동물원, 식물원의 주 용도는 관람입니다. 와서 보고 즐기고 가는 거. 그래서 문화집회 있고요. 종교시설 스스로 읽어야 돼요. 판매는 소매입니다. 소매가 아니고 시장. 도매든 소매든 시장은 판매입니다. 판매. 넘겨보게 되면 운수시설인데 운수는 터미널입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철도 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인데
이 터미널이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있고 18번 보게 되면 18번에 뭐가 있냐 그러면 물류 터미널이 옛날 말로 화물 터미널이에요. 물류 터미널이 있는데 어떻게 진한 게 지금 마음대로 진해졌네. 진했다 풀었다. 이거 내 생각 좀 많이 틀리는데 이게 하여튼 터미널은 물류 터미널이 옛날에는 어디에 있었는데 운수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창고로. 그러면 8번에 운수는 뭐가 있냐? 순수하게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이다. 뭐로? 버스로, 기차로, 비행기로, 배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객자도 터미널, 철도 역사, 철도에도 짐 실어나는 이런 생각하지 말고 사람 운송 수단이 버스도 있고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다 그 생각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인데 간판이 병원 그러면 의료입니다. 의료 병원 그러면 의료고 아까 의원 그러면 뭐라고요? 일종 근세. 동물병원 걔는 이종 근세. 그 구분 좀 해놓고요. 교육연구 스스로 읽어봐요. 이렇게 나온 적 없다는 뜻입니다. 노유자 스스로 읽어보고 수련에서는 다입니다. 다. 유수 호스텔. 유수 호스텔은 수련이고 운동도 있고 업무에는 오피스텔은 업무입니다. 숙박시설도 있고 위락시설에는 유흥주점, 나이트 같은 거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도학원. 아까 학원 그러면 이종근생인데 무도학원은 위락입니다. 카지노 위락입니다. 공장이 있고 창고에서는 뭘 주의한가? 창고에서는 집배송하고 물류터미널을 주의하고 집배송 물류터미널이 원래 얘들이 운수에 있었는데 창고로 옮겨왔으니까 약간 주의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하는 주유소가 있고 자동차 관련에는 뭐가 있습니까? 운전학원 있죠? 운전학원. 자동차 학원은 이종근생이 아니고 자동차 관련이다. 동식물에는 동식물 관련 시설도 있고 뭐가 중요하잖아요. 자원순환 관련 중요하지 않고 교정군사도 있고 방송통신도 있고 발전도 있고 묘지 관련 있고 관광휴게에서 잡아야 될 2개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2개가 나오니까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잡고 그리고 장례식장 종류가 2가지입니다. 종합병원 지하에 있는 장례식장도 있고 나홀로 장례식장도 있고 종합병원 지하에 있는 것은 종합병원이 병원 그런 뭐라고요? 의료 그러니까 걔는 의료시설이고 나홀로 떨어져 나와 있는 것들은 뭐고? 걔는 장례식장이고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가 1호부터 28호까지 있고 1호부터 28호를 밑에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 용도 변경에 대한 시설군 해가지고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합니다. 9개 시설군 첫 글자 따가지고 자산전문 영교 건축이 암기 됐습니까? 네, 지금 정도면 암기 됐어야 됩니다. 그거 암기 됐어야 문제 풀리니까 자산전문 영교 건축이 암기하시고 잠시 쉬고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